네, 반갑습니다. 네, 파운더스 이디시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석 다이아몬드 서른경입니다. 아, 너무 행복한 날이지 않나요? 네, 다들 너무 반짝반짝 지금 놀라셨어요. 왜 행복한 날이지? 하는 표정인데 지금 남자분 아마 다 끝나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아, 제가 지금 랩스 지금 체험단이어서 지금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기 서서 해야지 볼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지금 1층에 요게 다 세팅돼 있어서 실제로 보셨을 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랑 네, 내용들을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가 신제품 얘기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모였잖아요.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요. 아메이는 아까 아메이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여기 왔는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오래 한 건 아닌데요. 아메이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요. 제가 이건 진짜 진실인데요. 정말 내가 겉으로 하는 얘기랑 뒤로 하는 얘기가 같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면요. 그냥 존경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메이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른 사회생활이잖아요. 근데 진짜 아메이를 잘한다는 거는 정말로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느낀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리 랩스 이제 새로 나온 건데요. 랩스는 지금 전 제품 라인에서 랩스 이제 라인업이 다 되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대 여자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언니 공대 킹카 같다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사실 아웃사이더였거든요. 네, 동아리도 한 1, 2년 하다가 3학년쯤 됐을 때 막 애들이 막 부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뒤로 빠졌고 도서관으로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언니 인싸였다고 하길래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랩실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랩실에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들어갔겠죠. 근데 랩실에서 한 1년 정도 생활했는데 바로 나왔거든요. 왜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밤을 새야 돼. 프로그램 하나 잘못 알죠? 여기 뭐 컴퓨터 하시는 분 있을 건데 스펠링 하나 틀리면 그거 찾는다고 난리 나는 거 알죠? 눈도 나빠지고 거북목 되고 피부도 더러워지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웹 디자이너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전공을 살려야 되나 이제 되게 고민하던 찰나에 제 아시죠? 숲 코디네이터 쪽으로 갔잖아요. 그때 무엇을 원하셨냐면 홈페이지 관리와 매달 월간 소식지를 발행하는 걸 제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제가 숲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랩실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면요. 이렇게 말이 좋아 연구소지 진짜 거기에 거의 무덤 같은 곳이거든요. 랩실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티스트리 랩스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연구하셨을지가 저는 그때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피부가 썩고 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겁이 나서 나왔던 그 랩실을 진짜 아메이에서 정말 각 제품마다 그 노하우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랩 시리즈 제가 서울에 가서 전 휴가를 이제 이 랩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거든요. 8월 2일 날 그 이제 체험단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갔을 때 피부과 닥터가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나와서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교육 담당자, 아티스트리 교육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준 내용과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저희 제품 교육을 제가 이제 잘 버무려서 내용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리 랩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네,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기 모델분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나도 저 피부처럼 되고 싶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3주 정도 쓰고 있고 소비자분들 하시는데요. 좀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번 써도 느껴져요. 그다음 날 피부 결이라든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본인보다 상대가 더 느끼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반응이 있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항상 턴오버 주기는 굉장히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각질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보통 폼 클렌징이라든지 각질 제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각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말 스페셜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질 관리가 피부에 있는 겉각질, 우리가 보이는 이제 거칠거칠한 각질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각질 관리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각질이 쌓여 있을 때 모공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각질 관리와 모공 관리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 2, 3 스텝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4 스텝이죠. 왜냐하면 저 디바이스를 2번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하기 쉽게 3 스텝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시면 저희가 인제 뭐 저희 아메이 제품 쓰시면 굳이 인제 피부과를 가진 않잖아요. 근데 피부과 가게 되신다면은 처음에 각질 관리부터 해요. 굉장히 따가운 관리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공의 관리를 위해서 뭔가 인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그 시술을 하고 모공 관리를 하면요. 바로 당장 나갈 수 있는 시술도 있지만 한 1 주일 정도를 햇볕을 보지 않거나 뭐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렇게 관리를 하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약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쫀쫀한 탄력을 위해서 이제 피부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과정이 사실 매일 갈 수가 없죠. 예약이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아플 수도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2개 이상 피부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이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자면 저희가 이제 소비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피부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뭐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피부에서 가장 큰 기관이에요. 겉을 저희가 피부로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무게는 5kg 정도고요. 그 면적은 0.6 평방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피부과가 굉장히 많죠. 뭐 발가락 피부가 안 좋은 사람, 얼굴 피부가 안 좋은 사람, 뭐 다리 피부가 안 좋은 사람, 아토피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저희가 케어받고 있고요. 대부분의 미용을 위해서는 피부 케어를 굉장히 얼굴 관리를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표피는 봤을 때 가장 얇은 것이 눈꺼풀이고요. 두꺼운 것이 손바닥, 발바닥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피, 뭐 화장품이 진피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0.5에서 5mm 정도예요. 굉장히 얇은데 진짜 그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진피층까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피부 관리, 피부 구조를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기능을 봤을 때는 피부는 보호하는 거. 내가 이제 되게 뭐 화학 성분이라든지 지금 뭐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자외선으로부터도 손상을 보호하고 있어요. 자외선은 1급 발암 물질인 건 아시죠? 굉장히 외국 애들은 특별한 이유로 피부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어린 시절에 그냥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피부암에 걸린대요. 선크림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피부과 의사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감각 기능, 뭐 춥고 덥고 열 모든 감각이 피부에 다 있잖아요. 체온을 유지하거나 또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피부 턴오버 주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턴오버 주기가 28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제가 이제 40대니까 40대부터는요 28일 주기가 될 수가 없어요. 보이시죠? 30일에서 45일 정도까지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60대라고 하시면 60일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관리하지 않으면 각질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각질을 보시면 피부가 새롭게 생기는 게 14일이 걸리고요. 위에 보시면 각질증이 생기는 게 14일, 총 48일이 걸리는데요. 처음에 생기는 과정에서는요. 세포에 핵이 있어요. 점점점 이제 세포가 올라오면서 납작하게 되면서 핵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발바닥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굉장히 각질이 많이 있죠. 건강하게 딱딱하게 돼요. 우리 피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화장품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각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지가 않으니까 각질이 떨어져 나가질 않는 거예요. 28일 주기가 아니니까, 새로운 세포가 안 생기니까 각질이 계속 쌓이니까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약산성이 아닌 중성이 되기 때문에 세포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럼 각질 제거가 그냥 터실터실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밑에 있는 핵이 만들어지고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하는 게 각질 제거, 턴오버 주기를 맞추는 과정인 거예요. 생리를 하지 않는다, 여성분이. 그럼 각질은 더 길어지겠죠. 여성의 생리 주기와 굉장히 관계가 많거든요. 그러시면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트럭 운전사셨던 거 아시죠? 햇볕에 노출됐던 부위가 굉장히 주름도 많아지고 굉장히 이제 늙어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햇볕을, 저희가 운전을 많이 하니까 햇볕에 대한 어떤 방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메이크업을 하시더라도 겹겹이 바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팩트를 발랐을 때 훨씬 더 내가 광노화로부터 막을 수가 있고요. 연예인들이 가장 일어나자마자 선크림 바르잖아요. 왜? 노화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햇볕의 광노화가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는 거, 우리 피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여기서 봤을 때 좀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피부 장벽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토피를 얘기하거나 뭐 여기 보시면 세라마이드 얘기할 때 GNH 로션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할 때 세라마이드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을 때, 각질이 이렇게 있을 때 저기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벽돌이라고 봤을 때 그 노란색의 회반죽이 균일해야지 피부가 균일해져요. 그게 뭐냐면 세포 간의 지질, 내가 세라마이드가 충분해야지 결이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아토피 있으신 분 보시면 터실터실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각질에 있는 세포 간의 저 지질들이 울퉁불퉁하게 듬뿍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듬뿍 들어있을 때 민감도가 떨어지고 내 표면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것들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보시면은 세라마이드라든지 콜레스테롤, 오메가3, 뭐 지방산,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먹는 거라든지 바르는 거라든지 모두가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들을 하는데, 피부과 시술을 많이 받으신 분들을 보면요, 화장도 많이 안 하세요. 피부는 되게 고우신데 피부층이 너무 얇은 거예요. 피부 장벽이 얇기 때문에 뭘 발라도 먹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것들,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걸 발라도 예민해지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넓어진 모공에 대한 관리도 저희 나이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사진을 넣었거든요. 어떠세요? 보기 싫죠? 내 피부인가요? 정말로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모공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커져요. 그리고 각질을 제거하지 않고 지성 피부다 더 커지고 시커매져요. 그 커진 각질이, 커진 모공이 늘어나면서 콜라겐도 떨어지고 내 피부의 어떤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굉장히 깊은 주름이 파이게 되고, 뭐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가 계속 껴있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넓어진 모공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모공은 피부 표면적이라든지, 그 모공이 커지면 피부의 칙칙함도 되게 커지고 각질도 굉장히 묵은 각질이 쌓여있기 좋거든요. 아까 28일 주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45일, 60일 정도 이렇게 이제 간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모공 관리 우리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 나이에 되게 중요한 게 모공이거든요. 이제 연예인들도 요즘에 워낙 이제 카메라가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 무대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모공 때문인데요. 모공은 무시무시하게도 한 번 넓어지면 좁히기가 어렵대요.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피부과 의사분이 얘기하셨거든요. 넓어지기 전에, 넓어질랑 말랑 할 때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임산부 때가 제일 피부가 좋대요. 저 임신했을 때 되게 저희 다 피부 좋으셨죠? 근데 그때가 호르몬 때문에 기미가 올라오고 모공이 커진대요.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관리해야 되는 거라는 게, 좋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늘어났을 때 관리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여름에도 모공이 활짝 열리죠.
그럼 우리가 가을철 오기 전에 모공 관리가 굉장히 쫀쫀하게 당겨줘야겠죠. 늘어진 모공을 좁히는 거. 그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드러운 것들을 좀 빼줘야겠죠. 네, 지금 되게 적절한 시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라든지 각질을 조절하는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넓어진 모공 때문에 탄력도 저하되고 거기가 굉장히 산화되겠죠. 산화된다는 건 내 피부가 늙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좋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드러운 게 이제 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어느 쪽이신가요?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아니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진짜 좋은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행동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피부를 관리를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특별한 시술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디바이스를 하거든. 우리 파트너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될 만큼 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내가 항상 콜라겐을 먹고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 그리고 피부 관리를 하는 거. 근데 우리 제품을 쓰는 거잖아요. 아까 마트 바꿔 쓰는 것처럼 그걸 계속 했을 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있는 제품들을 잘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올 이 신제품들을 잘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보시면 정말 이거 극단적인데요. 이게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피부결 어때요? 우리 거칠죠. 그리고 각질 제거 조금만 안 해도 칙칙해져요. 그리고 한 이틀 화장을 안 지우고 자잖아요. 굉장히 칙칙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눈 밑에 괜히 우리가 팩트로 가리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평상시 내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모공 여름이니까 거울 자세히 보기도 싫지 않나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스스로가 내가 좀 인지해 보는 거. 왜냐? 40대인데 20대 피부를 갖긴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벗겨놓으면 저도 할머니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관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수분도 마찬가지죠. 여름철에는 땀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먹어주는 거. 그리고 여름철에는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만큼 또 수분이 굉장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또 하는 것들. 왜 굉장히 건조하죠. 그리고 잔주름도 적진 않죠. 근데 정말 20대까지는 아니지만 관리하는 만큼 전 좋아지는 게 확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그냥 무표정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근데 제가 저거를 1층에서 찍어 보셨죠? 그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겠던가요? 소비자한테도 못 보여주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막 겉모공도 그렇고 속모공도 그렇고. 근데 진짜 내가 정말 제가 아까 그랬죠. 긍정적인 표정,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면요, 얼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신문에서 유인촌 씨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늙으셨더라고. 그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좀 못하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정말 항상 암의 비즈니스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자세히 또 이렇게 전문적인 걸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아까 그때 이제 강사님도 얘기하셨어요. 각하, 분화, 증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 피부의 과정들이 증식 계속 아까 세포의 핵이 나가면서 이제 늘어나고 분화가 되면서 각질이 쌓이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그러면 제일 아래 단계가 영한 단계예요. 젊은 세포인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올드, 굉장히 늙어지는 세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기 pH를 보시면 글씨가 작긴 한데 노화가 될수록 pH가 올라가요. 약산성이 아니고 굉장히 중성화해서 뭐 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약산성일 때 세포 분해가 가장 잘 일어나거든요. 그럼 중성화됐을 때 어떻게 써요? 세포 분화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턴오버 주기가 멈추고 과잉 각질이 생기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이 뭐냐면요, 노화 가속화. 너무 싫지 않나요? 저 이 단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노화될 수밖에. 지금 뭐 20대 있으신가요? 뭐 간간히 보이시는데 진짜로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약산성 폼클렌징 쓰는 거 기본이잖아요. 각질 제거까지는 아니고 저희 디바이스도 있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집에 있는 것들을요, 사지만 마시고 제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남이 봤을 때도 너 피부 너무 좋다 할 정도로 그걸 활용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턴오버 주기를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 턴오버 주기를 맞추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제 50일, 60일이 지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뭐죠? 노화 가속화. 너무 싫지 않아요? 내가 영양제를 먹어도 각질 때문에 노화가 가속화된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 할 때 밤에 세수 안 하는데 어제 세수하고 제가 스크리미렉스까지 바르고 잤는데 그만큼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기적인 각질 제거를 통한 턴오버 주기. 이 말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항상 각질 제거하면서 28일 턴오버 주기를 맞추는 노력을 하는 거다.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순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피부 속 노화의 본질이 순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암 걸리신 분도 뭐 림프 순환이 안 된다, 막혔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혈관도 막혔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이 안 됐을 경우에 막히고 노폐물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영양소 공급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안 돼. 어떻겠어요? 칙칙해지겠죠. 내가 순환이 되게 잘 돼. 그럼 얼굴이 밝고 맑고 항상 볼터치한 그 느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 피부를 만드는 게 순환의 과정인데요. 이 순환의 과정에 나온 게 뭐냐면요. 디바이스에서 석션 기능인 거예요. 쪽쪽 뽑아내는 그 느낌을 순환을 일으키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부항 뜬다고 하죠. 부항 뜬 적은 없지만 부항의 느낌인 거예요. 쪽쪽쪽 피부 자극을 덜하면서 최대한 순환을 일으키는 과정이고요. 그 순환을 했을 경우 보세요. 순환이 안 된 막힌 피부들 보세요. 핏줄이 올라오죠. 어떻게 해서든 핏줄이 통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속노화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평상시 디톡스를 한다든지 내가 순환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게 속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논문들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그 음압 석션 첫 번째 디바이스 보셨죠? 그래서 그 기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류 순환을 굉장히 자극해주고 림프 순환까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제가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따가 드리겠지만 이게 쫙쫙 뽑아지는데 특별한 간격은 없어요. 좀 천천히 이렇게 뽑으시면 쪽쪽 내 피부에 있는 속노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겉에 있는 이제 각질까지도 안에 있는 이제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 같은 것들 벗겨낼 수 있는데요. 남자분들 좀 지겹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재밌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겨우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겉노화 아까 겉 모공 관리는 모공이 커지고 그 겉에 있는 각질들이 쌓여서 거칠거칠해지고요. 그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고 턴오버 주기가 증가하게 돼요. 아까 저희 45일에서 60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속노화, 아까 순환과 관련 있는 신진대사를 감소시키고 속노화가 그리고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콜라겐 합성도 변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굴곡지고 내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속노화, 노화를 굉장히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읽어야 돼요. 지금 외워야 돼요. 리텍처라이징. 영어 선생님 계신데 죄송해요. 진짜 다시 내 이 피부 표면을 라이징 올려준다 이런 네, 아스트리 랩스에서 피부 결을 바꾼다는 의미로 나온 거고요. 네, 영상 다시 볼게요. 네, 너무 쓰고 싶지 않나요? 지금 제 얘기까지 들으니까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3스텝이 어떻게 나왔냐면 필, 저희 예전에 리뉴잉 필 라인 기억나시죠? 각질 제거하는 그 라인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리텍처라이징 필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 이 디바이스 아쿠아브레이전 디바이스, 그러니까 헤드가 두 가지예요. 아까 LED 레이저랑 석션 기능이 있는 모드 두 가지 레이저로 나왔고요. 그리고
리텍스처라이징 세럼, 그냥 이제 에센스 타입인데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스텝으로 나왔고요. 아까 내 피부에 있는 노화된 피부를 굉장히 탱탱하고 매끈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한 번만 써도 조금 달라지고요. 제가 그걸 지속적으로 썼을 때는요, 피부가 굉장히 탱탱해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땡겨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다음날 이제 메이크업도 되게 잘 됐어요. 왜냐하면 매끈해졌기 때문에 굴곡이 없잖아요. 그늘이 덜 졌기 때문에 훨씬 매끈해져 보이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일 주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리텍스처 필이에요. 근데 다른 이름이 뭐냐면 턴오버 세럼이에요. 이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요 두 번째 지금 3스텝에 나온 리텍스처라이즈 세럼, 이건 세럼이에요. 근데 다른 이름이 리주버 세럼이라는 같은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레이저, LED, 저희 LED 기능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LED의 라이트 기능, 보통은 피부과 가서 누워서 시술 받을 때 쓰는 건데요. 저희가 직접 매일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너무 간단해요. 썼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좀 피부과 자주 다니시면 예민하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일 쓰니까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필 썼을 때 느낌이 약간 다시마 팩 같이 찐득찐득하거든요. 그 저희 리뉴잉 필 했을 때. 근데 약간 빨개져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저희가 피부과 시술 가서 해도 그날은 빨갛잖아요. 사람들 보면요. 근데 그렇지만은 저 레이저와 세럼을 썼을 때 진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과정이라는, 빨개졌어 이게 부작용이 아니고요. 그 지금 28일 동안 이 제품을 쓰고 완료하는 제품인데요. 그 과정에서 당연한 제품,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제트기 아세요? 제트기? 실제로 우리 그냥 비행기 말고요. 뭐 군대에 가셨던 분 제트기 15초 만에 뜬다면서요. 이륙 착륙할 때. 그만큼 보통은 12주 정도 썼을 때 효과를요, 4주 만에 결과를 내겠다고 만든 제품이래요. 랩스에서, 그 아티스트 랩스에서 처음에 만들 때 취지 자체가 빠른 효과를 보자. 뭐 요즘에는 뭐 피부과 가셔가지고 그날 바로 나와도 뭐 표면적도 뭐 이렇게 매끈하게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메 제품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수록 3개월 동안 잘 못 쓰잖아요. 중간에 쓰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해서 4주 빡세게 쓰고 바로 효과 있게 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턴오버 세럼이 아까 제가 필이라고 얘기했죠. 필이, 왜냐면 리뉴잉 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필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을 조성하고 각질 연결 고리를 분해하고 노화 각질을 탈락한다는데, 사실 저는 이 원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머쉬룸 엔자임 기억나세요? 리뉴잉 필 나왔을 때 천연 유래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세요. 약간 발 뒤꿈치를 얘기했는데 되게 딱딱해지잖아요. 그 각질들의 연결을 끊어내는 게 이 머쉬룸의 역할인 거. 부드럽게 연하게 하는 거. 딱딱 끊어내야 되잖아. 딱딱해진 각질을 끊어내서 불리는 과정을 하는 게 이제 머쉬룸이고요. 그리고 석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성 호르몬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피부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고요. 그리고 만달릭 애시드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피부과나 이제 피부샵 가시면 아하 제품으로 각질 제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원료가 보통은 과일이라든지 유제품 추출물이고 좀 따갑고 저분자에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따가웠는데요. 만달릭 애시드는 이제 아몬드 추출물이에요. 입자가 좀 크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각질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저자극으로, 그러니까 좀 따가운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느낌은 덜하지만 저는 약간 피부가 얇아서 저는 약간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세럼까지 발랐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하고 매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만달릭 애시드가 뭐냐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원료예요. 그리고 또 항균 작용이나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너무 화농성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이 제품은 약간의 여드름 피부는 사용해도 저는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자극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년초라든지 석류 추출물, 그러니까 이 원료가 쓰인 거는요, 진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서 이걸 원료로 더 추가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쓰고 난 다음에 턴오버, 이제 여기 보시면은 턴오버 모드로 해서 쓰는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워 버튼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여성분이라서 이게 기계라서 처음에 되게 떨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ABO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요거를 한 번 누르시고, 두 번 누르시고, 세 번 누르시면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처음에 썼을 때는 가장 약한 모드로 쓰는 게 좋대요. 제가 그냥 화장했지만 여기 위에 피부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극은 있지만은 그렇게 큰 자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석션 느낌 그대로거든요. 눈물을 흘렸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충분히 각질 제거로 필을 쓴 다음에 요 석션을 쓰기 때문에요. 이렇게 남자분들은 좀 더러운 각질까지 보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제 여기에서 맥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물을 넣거든요. 이렇게 두 번 정도 쓰면 좋아요. 한 번 금방 가거든요. 여기에 더러운 이제 지질이라든지 각질들이 쌓이는데 그냥 봤을 때는 그게 투명도가 그렇게 막 뿌옇고 시커멓고 이렇진 않은데요. 만지면 되게 느낌이 더러워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보는데 막 시커먼 블랙헤드가 보이고 그 정도는 약간 뿌연 게 보이는데 만졌을 때 그 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척하는 게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요 세척하는 솔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만져봐야겠죠. 저희가 얼마나 드러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설명이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내 피부 음압으로 내 모공에 껴있는 더러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제거해서 내 피부가 새롭게 태어나요. 태어나야겠죠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 헤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코 부분은 좁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는데 성격이 급한 경상도여져서 하나로 계속 쓰고 있어요. 한 번도 바꿔본 적 없어요. 그래서 물이라도 채우는 게 대단하죠. 그래서 진짜로 이게 또 이제 또 되게 섬세하신 분 있으시면 이렇게 헤드도 바꿔서 한번 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리뉴잉 필만 썼을 때보다 이 지금 필을 하고 디바이스를 쓰고 세럼을 썼을 때 제가 그 부분 캡처를 못했는데 175%의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지냐. 저 리뉴잉 필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리뉴잉 필보다 175%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 캡처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세 번째 제가 벌써 지금 바람처럼 3스텝까지 온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스텝 기억나세요? 뭐죠? 필 세럼. 좋아요. 두 번째가 석션 디바이스, 세 번째가 바로 리주베 세럼이고요. 이거는 그냥 세럼이에요. 이 세럼은 어떠냐면 일단은 우리가 모공 에센스 같은 것 같아요. 발랐을 때 굉장히 매끈해지고 모공이 쫀쫀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12가지 보테니컬 성분이 들어있고요. 4가지 컴플렉스인데요. 사실 이거 되게 이 컴플렉스부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컨 스킨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게 3스텝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체험단이니까 거기서 이 도대체 세컨 스킨이 뭐냐라고 되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피부가 아까 필을 하면서 조금 붉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석션까지 썼으니까 조금 예민해졌겠죠. 새로운 포뮬러를 만든 건데요. 스킨 약간 내 피부 같은 세컨드 스킨의 포뮬러가 다시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코팅이 되듯이. 그래서 굉장히 매끈해진 느낌이 있고요. 요거 썼을 때 내가 많이 안 문지르면 어떠냐면 세컨 스킨 느낌이기 때문에요. 사실 저녁에 쓰는 거라서 화장할 일 없는데 낮에 제가 써봤거든요. 이제 소비자분들 중에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유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발라주고 이제 LED를 문지르지 마시고요. 꾹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컨 스킨 포뮬러가 들어있다는 것은 내 피부 보호할 수 있는 약간 스킨의 느낌의 얇은 이게 코팅이 되는 성분인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그 기능이 있어서 피부 보호라든지 모공 케어라든지 수딩과 진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느낌이 되게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4가지 컴플렉스 한번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보시면 턴오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 그 턴오버를 위해서 보시면 백년초꽃이라든지 가시 급작화가 들어있는데 보시면 각질 제거와 피부 턴오버의 과정에 도움이 되는 에센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에 굉장히 심려를 기울일 거예요. 왜? 아까
노화의 가속화를 막는 게 각질 제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턴오버의 컴플렉스의 이 원료와 이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이름 어렵지 않아요? 리파이닝 컴플렉스. 이게 뭐냐면 노화된 모공을 케어하는 거예요. 노화된 모공은 늘어나 있고요. 그 늘어난 게 주름이 될 수 있거든요. 늘어나는 게 처지니까. 그래서 렌틸시드도 되게 좋은 원료인 거 아시죠? 저희 폼 클렌징에서도 예전에 스페셜 폼 클렌징이 들어있었고, 레드 알게 같은 경우는 저희 울트라 라인에 들어있던 제품이에요. 굉장히 탱탱하게 해주는 진짜 해안에 그 차가운 해안에 레드 알게를 수집하는 분이 손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 원료를 썼다던 그 원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데, 노화된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베리어 컴플렉스 뭐냐면 외부에 있는 안 좋은 환경들을 약간 피부 장벽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하신 분들을 굉장히 보호할 수 있는 로즈마리라든지, 아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때 지방산이 필요하다고 했죠. 오메가 리포점이 들어있는데 그 오메가 리포점이 화이트 치아시드 원료에 들어있는 거예요.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인 건 아시죠? 그래서 그 원료를 해서 진짜 외부 환경에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수딩, 말 그대로 이제 수분을 듬뿍 넣어주면서 진정에 도움이 되고 생기가 있게 해주는 것들이 들어있고요. 석류, 리코리스, 페릴리 같은 경우에는 깻잎, 들깻잎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네, 보시면은 아쿠아 블레이전의 두 번째 모드 LED 모드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캐리어가 있고요. 요 캐리어 앞부분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헤드를 올릴 수 있는데, 보시면 그냥 동그란 게 아니고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물방울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물방울을 갈아 끼우면 돼요.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딱 드시고요. 물방울 파워 버튼 누르시고 옆에 세럼을 누르면 바로 빨간불이 오거든요. 근데 하실 때 눈을 감고 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LED에 자극이 있기 때문에 하실 때는 눈을 이렇게 뜨고 사진 찍지 마시고 시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꼭 감고 하시면 되고요. 진짜 저도 처음에 눈 뜨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눈에 피로감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때 이제 피부과 닥터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우리 머리에 좋은 빨간 파장이 있을 거고, 그쵸? 이제 그리고 모발이 나는, 그리고 피부에 좋은 빨간 파장에 그 적절한 어떤 파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에 적절한 거죠. 근데 그때 오신 분 중에 이렇게 화상을 입으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화상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고 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저의 효과가 LED의 효과가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적정한 파장 영역을 쓰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근데 그거를 뭐예요?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매일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잖아요. 내가 매일 조금만 신경 쓰면. 근데 이제 성격이 급한 경상도잖아. 문지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우아하게 계속 이렇게 얼굴 크시면 시간 많이 걸려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파트너가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죠. 모세혈관이 살아나고요. 모세혈관이 살아나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영양 성분이라든지 산소가 많이 투과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요. 영양 전달이 굉장히 잘 되겠죠. 내가 왜 이 페이지를 못 넣었냐면 이제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LED의 기능, LED 라이트는 요 페이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잠시만요. 네, 요 LED 라이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LED라는 단어는 써도 되지만 이 PPT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리주버 모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누가 알겠어요? 리주버가 뭔지. 네, 그래서 제가 LED라고 쓰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정, 아까 말했지 장벽 강화, 모공 관리, 항산화까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항산화 도움이 되겠죠. 왜? 피부 순환이라든지, 그러니까 석션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 과학자 랩에서 나왔던 실험에 대한 어떤 결과물인데요. 피부 장벽, 항산화, 굉장히 다 좋아졌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작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 보면 SOD라고 되어 있어요. SOD는 우리가 이제 뉴트리라이트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항산화 효소인 건 아시죠? 그래서 진짜 그 활성산소 1초 만에 1만 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내 피부가 또 얼마나 젊어지겠어요?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그래서 좀 너무 잘한다. 네, 네, 아 진짜로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어제도 보면서 이거 정말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보시면 이 밑에는 카탈라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탈라제도 효소인 거 아시죠? 뭐 우리가 침에도 들어있고 하는데 노화된 피부는요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그 과산화수소가 생기면서 카탈라제가 떨어진대요. 근데 내가 카탈라제를 올리는 거예요. 항산화 효소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훨씬 더 젊어지겠죠. 가속화된 노화를 굉장히 젊어지게 올려주는 거예요. 리텍처라이징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입증된 결과예요. 모공이라든지 붉은기라든지 피부 결 정말 좋아지는 것들이고요.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주가 아니고 4주 만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냈어요. 4주 만에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개선이 육안으로 보여요. 부드러움, 탄력, 밝기, 매끄러움. 굉장히 매끄러워져요. 촉감도 그렇고. 네, 이거 보겠습니다. 네, 28일 관리할 준비 되셨죠? 네. 보시면 필 하는 날은요. 지금 리뉴잉 필처럼 리텍처 필이랑 석션을 쓰시는 거예요. 필 하는 날. 그리고 필 안 하는 날은요. 요 라인을 쓰지 마시고 토너만 쓰시고 바로 세럼을 쓰시고 세럼 모드로 리주베 모드를 하시면 돼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함께 요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거 찍으시면 되고 그래서 요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피부가 예민하다 이제 필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조금 내가 각질이 많다, 지성이다 2번 정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이 이제 요 제품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모든 제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도 저도 지금 한 3주째 쓰고 있지 않는데도 피부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28일 내내 피부과 관리하듯이 집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마소닉은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소닉 초음파를 쓰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 안 하는 날 쓰셔도 되긴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 제품은 저녁에 써야 되는 거. 아까 리주버 세럼 같은 경우 저녁에 재생으로 쓰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세척해 주시고 보시면 밑에 이제 파킹이 있거든요. 그 저희 이제 체험단 중에 파킹을 또 분실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파트너나 우리 ABO도 분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거를 드러분 거 껴있는 채 보관하면 안 되겠죠. 그거 꼭 드러분 거 딱 버리고 분리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세척하고 거치대에 말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농성 여드름은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이제 확인하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14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필 기능 같은 경우 20세 이상 쓰시면 되고요. 혹시 모공이 더 넓어지실까요? 아니죠. 이제 모공이 되게 쫀쫀해져요. 그리고 아침 모드로 써도 되긴 하지만 저녁을 권장해
드린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굳이 이스프링 워터 써야 되냐 했는데 수돗물 써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이스프링 썼어요. 근데 뭐 어떤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이 나오고요. 요 페이지도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구매할 때 증정품 지금 밑에 보면은 이제 증정품까지 오늘 다 세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제품들 다 쓸 수 있고요. 약산성 폼 클렌징 쓰셔야 되니까 처음 쓰시는 분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요 프로모션을 구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랩 시리즈가 나왔고요. 제가 이 장은 마지막에 제가 이제 미국 아메이를 검색하면서 진짜 과학자들은 누군지 제가 어제 AI에게 물어봤거든요. 이제 과학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분 나왔는데 정말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제 만든 제품이에요. 아메이 제품은 그냥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만들고요. 진짜 임상을 정말 많이 하고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붉어지는 것도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내가 그 과정들을 내가 소비자랑 같이 써보면서 내가 좋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인데 지금은요 이렇게 낮에는 활동을 하잖아요. 피부를 보호해야 되고 밤에는 재생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피부과 의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요 아메이를 처음 배울 때부터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크리메렉스가 뭐 타임셀을 맞춰준다고 표현했듯이 근데 지금 굉장히 트렌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LED 재생 모드를 사용하면서 피부를 재생해 주시고 낮에는 선크림으로 보호해 주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남자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신제품 잘 활용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손유경입니다. 리더님 약간 빠졌어요. 이쁘다. 네. 제가 이런 컨셉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How to 이제 리더십 여행을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요. 저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제가 왜 여행을 도전을 했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시스템 활용을 해서 어떻게 How to를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멘토로부터 리더십을 배운다. 요 세 가지로 나눠서 리더님들하고 나눠볼게요. 제가 사업을 한 지는 그렇게 짧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더스 PT를 그 전에 이제 그 성취를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1000만 점 까딱까딱하니 그냥 1000만 점 맞추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행은 잘 꿈도 잘 못 꾸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작년 회계연도에 올해 회계연도에 여행이란 어떤 나의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너무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건 없고 항상 엄마는 바쁜 엄마고 항상 바쁜 아내고 항상 바쁜 며느리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지는 건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계속 어찌 보면은 뭐 성장은 했지만 실패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됐어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임신하면서 SP 아까 그 구현지 리더님 말씀하신 그 SP를 도전을 해가지고 진짜 빠른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 뒤에 조금 그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이제 실패의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농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고 사업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싶다는 그 안에서 욕구가 막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뤄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여행을 도전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사업을 하고 뭔가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결과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도 가족들에게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파운더스 PT 마감하면 PT 이상은 이제 그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마감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었거든요. 온천 여행을 갔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다 데리고 남자 4명을 데리고 가서 제가 다 쏘고 먹는 거 되게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삿포로를 내년 회계연도에 삿포로인데 삿포로를 간다면 삿포로에 가서 하는 온천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한테는 먼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되고 싶다, 가고 싶다는 그 어떤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나 이거 아니면 진짜 아메이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그 마음. 처음에는 가지는 그 첫 번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고, 왜냐면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뭐냐면 정말 저는 아메이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결과가 없으면 계속 못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사업가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다. 아줌마 아메이에서 사업가 아메이로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파트너가 있지만 제가 이제 안정적인 1,000만 점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만 가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나와 있는 파트너가 3조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는 이제 제가 생각을 가지고 STP를 작년 회계연도에 6, 7, 8월 그쯤에 계속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파트너들이 9월달, 10월달 이렇게 조인이 되면서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그전에는 나의 1,000만 점을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그 1,000만 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파트너들의 성장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의 1,000만 점은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를 제가 한번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가 3레그 이상은 이제 시스템에 지금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3레그를 찾으면서 제가 집중했던 게 시스템에 조인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CLC 입교를 그때 굉장히 많이 시키고 그렇다고 뭐 입교시켰다고 모든 분들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어떤 열정에 다 이끌려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괜찮지만 그재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게 다 정체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그 정체기에도 시스템을 절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에서 하는 줌 미팅이나 북 미팅이나 요리 미팅 그때 다 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은 빌더 리듬 오브 아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하고 파트너들하고 전국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군산, 일산, 여수, 포항, 울산, 또 수원, 얼마 전에 또 수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데를 다 같이 다니면서 여행 삼아서 힐링 삼아서 다니면서 팀워크도 다지고 스폰서님하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꺼트리지 않고 미약하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은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의 손을 놓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팀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드림월드에서 했던 고지크 스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해서 시스템을 정말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멘토로부터 이제 리더십을 배우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업은 우리가 1,000만 점을 계속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내가 1,000만 점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누군가의 1,000만 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되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근데 그 리더십은 저는 탑리더님한테 많이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우리 이제 탑리더님이 아침마다 이제 일요일 아침마다 뛰시잖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 재작년에 이제 한창 이제 동백섬에서 뛰고 송정까지 뛰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러닝하는 게 이제 있었는데 저도 잘 달리지는 못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이거를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뭔가 할 수 있는 뭐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탑리더님을 따라서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뛰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저랑 탑리더님하고 둘이만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코스가 어떻게 했냐면 동백섬에서 해운대 백사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달맞이 고개를 지나가지고 오르막을 지나가지고 송정까지 가서 다시 청사포 오는 코스거든요. 근데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진짜 욕이 막 나와. 너무 미쳐버릴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탑리더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너무 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미노 있잖아 탄 거 그거를 한 잔을 한 모금 주시더라고. 그래서 좀 괜찮더라고요. 이게 또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한 발짝 앞 그 정도 거리에서 막 굉장히 유지를 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나를 버리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 가는데 해월장을 어떻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코스가 또 오르막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갈 때는 진짜 청사포로 빠지고 싶은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가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데크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방지턱 이렇게 한 칸씩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진짜 저 죽을 것 같다고 나 못하겠다고 막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탑리더님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라고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뛰어갔어요. 근데 탑리더님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목적지는 송정이다. 근데 거기를 보지 마라. 지금 리더님 발 밑을 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그 한 칸이 있더라고. 그 한 칸만 디디라는 거예요. 한 칸만 디디면 된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그냥 한 칸만 디뎠어. 또 한 칸 있잖아요. 또 한 칸 디뎠어.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센셜 아미노를 먹여. 그래서 다시 또 뛰어. 그래서 뛰진 않고 근데 멈추지는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마라톤 저도 하다 보니까 쉬면 안 돼요. 절대 쉬면 다리가 힘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뛰는 이런 모션이라도 취하면서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쉬지 말고 멀리 보지 말고 앞에 할 수 있는 만큼 한 땀 한 땀 해서 근데 가시는데 딱 거리는 요 정도 간격을 취하시면서 그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때 송정까지 갔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송정까지 뛰어갔단 말이에요. 아 그때 저에 대한 어떤 그 누구도 절대 경험하지 못한 그걸 저는 경험한 거죠. 그래서 뛰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경험하지 못한 그걸 저도 경험하고 그 탑리더님의 그 리더십을 제가 진짜 몸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업의 어떤 파트너들이나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제가 스폰서로서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탑리더님은 제가 송정까지 갈 거라는 걸 100% 믿으신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갈 거라는 걸 스폰서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100% 믿어주시잖아요. 리더님 SP 될 거라고 100% 믿어주시는 거 나는 못 믿겠는데 스폰서님 믿어주시는 거 그게 파트너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 플러스에서 그냥 믿어지는 100% 그 마음이 돼야지 처음에 나를 믿어주는 일단 저는 나를 믿어야 되겠고 근데 이제 발전을 하려면 파트너를 100% 믿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손잡고 가지만 내 혼자 멀리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딱 손 잡을 만한 그 딱 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네 앞에 있다. 근데 진짜 네 힘들 때 내 에센셜 아미노 딱 먹여줄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리더십이 아닌가. 그래서 리더십 세미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 세미나를 통해서 어쩌보면은 그냥 여행만 가는 게 아니고 천만점만 그냥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리더로서 사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는 제 목표는 파트너들의 북곡이죠. 네, 파트너들의 북곡을 왜 가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죠. 개맛도 안 보면 절대 모른다는 거죠. 무조건 해봐야 안다는 거죠. 네, 어떤 삶에서 누군가가 성공을 한다는 거는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서 성공을 한다는 이 사업이 이 비즈니스가 너무 값진 것 같고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돼 보면 제 주변에 얼마나 부자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님들하고 다 같이 우리 드리멀드 리더님들 다 북곡에서 같이 도전하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구현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사전에 준비를 해보고 시간 아까 타임워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25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침 서륜경 리더님께서 시간을 조금 더 써주셔가지고 시간을 제가 맞춰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기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서 왔거든요. 그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How to SP입니다. 아메이는 어쩌면 1000만 PB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000만 PB의 실력을 완벽하게 갖추어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딱 한 번만 집중해서 내가 SP를 해내고 나면 이 사업은 정말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이 SP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SP, 저의 SP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파트너들의 SP를 제가 도전하면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고민하면서 왔을까를 보니까 어쩌면 방법론적인 거는 다른 미팅을 통해서 또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인 거에 가장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SP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거에 집중했을까를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키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에 집중하자. 제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제가 어쩌면 우리 파트너들과 저의 SP의 처음도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는 아메이 사업도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감정적으로 해서 돈 벌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어쩌면 감정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감정적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보통의 회사의 일들은 되게 엄격하게 지키면서 아메이 사업을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날은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안 되는 것 같은 게 이 사업이에요. 근데 이럴 때마다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사업을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게 되면 그 일은 어쩌면 결과는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그런 감정에 속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SP를 도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많은 행동을 하다 보면 그런 감정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내가 그냥 원칙을 지켜서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매일의 양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쩌면 그런 행동들을 매일 했을 때 내 행동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키자입니다. 누가 체크하지 않아도 미팅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팀에서 하는 작고 큰 미팅 그리고 줌 미팅 저는 이 미팅에는 참석 못해요 이러다 보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특히 여기 오신 리더님들은 SP를 도전하고자 오시는 리더님들이 다 모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일도 회사 출근도 요일별로 내가 어떤 날은 출근해서 좋은 날이고 그리고 어떤 날은 출근할 수 없다는 날로 여기면 그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아메이에서도 결과는 무조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꼭 SP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폰서님의 모든 미팅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미팅에 내가 먼저 나서서 그리고 그 미팅에 꼭 자리를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폰서님의 관심을 받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 스폰서님의 미팅에 함께하지 않고 내가 그 미팅을 외면하면 결과는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는 함께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스폰서님의 미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숫자에 집중해 보세요. 숫자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가지는 어쩌면 SP를 도전하기 위한 마음가짐의 자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이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1000만을 도전하실 리더님들이라면 감정을 완전히 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숫자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 도전할 때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어쩌면 차가운 열정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빼시고 나의 스케줄을 짜서 거기에 나를 맞추시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숫자의 체크는 먼저 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소비자 관리 현황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소비자는 정확히 몇 명인지,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데모를 몇 번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나는 몇 명과 1대1 홈미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1대1 홈미팅을 하면서 몇 명을 또 학습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샘플링을 지속적으로 몇 명에게 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리 현황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이 소비자가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1000만을 도전하실 때 만난 소비자들이 평생 나의 소비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SP 도전할 때 만난 소비자들이 지금의 저의 소비자의 네트워크에 다거든요. 그 소비자들을 애용 소비자들로 만들고 그 소비자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의 사업자도 만나고, 그리고 또 소개를 받아서 제 네트워크가 크게 확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항상 제가 코로나 이후로 집중했던 게 뭐냐면 1대1 홈미팅이었어요. 홈미팅을 하는 개수를 많이 늘릴수록 학습된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제품도 쓸 확률도 높고, 또 그 소비자가 나중에는 결국에 학습이 되면서 사업도 가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쩌면 가장 느리다고 볼 수 있는 게 코로나 이후로는 1대1 만남을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도 SP를 내가 도전하고 있다 이러면 1대1로 홈미팅 개수를 한번 늘려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STP의 횟수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사 아니고 비즈니스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SP 도전하실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STP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STP를 하지 않으면 절대 비즈니스로 커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내가 STP를 하루에 몇 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칙을 꼭 정하셔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사람을 만나니까 사업 설명을 하고, 내일은 사람을 못 만나니까 사업 설명을 안 하고가 아니고, 하루에 몇 번,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SP 도전할 때 100회, 한 달에 100회 STP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럴 때 한 달 100번을 하려고 하면 하루 3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 3명은 STP를 꼭 하겠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3명을 못 만날 때는 저는 어떻게 집에 와서 딸한테도 하고, 또 저희 엔드 파트너에게도 하고, 그리고 진짜 안 될 때는 제가 인형한테도 했어요. 근데 인형한테 하는 거는 정말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국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8층에 저희 아파트 8층에 되게 착한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STP 지금 100회를 숙제를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와서 제 STP를 듣고, 그리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착하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내려와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저 STP를 듣고 저한테 피드백을 하고 지적을 해주기까지 했거든요. 언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파트너가 착한 것뿐만 아니라 똑똑하게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되기 전에 저에게 얘기했어요. 언니 이거 제가 알아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의 그 파트너가 저기 와 있는데 저의 파운더스 레그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꼭 STP를 하셔야지 사업자가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물론 제품을 쓸 때는 무조건 STP를 하고 한 다음에 제품이 또 들어가야지 오해도 없고 이게 너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에 오해가 풀려야지 제품을 쓸 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STP 횟수를 꼭 체크해야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체크해 보셔야 할 것이 일하는 시간과 일의 양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나의 네트워크 현실 점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나한테 소비자가 몇 명인지, 내가 STP를 몇 번 하고 있는지, 데모를 몇 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봐야지 정확히 일의 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일의 양이 나와야지 내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현실 점검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막연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일하는 시간, 일의 양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체크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미팅 듣는 시간,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내가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일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내가 마음을 푹 놓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탱크화일지는 적는 경우가 제가 왜냐하면 초반에 많이 그랬거든요. 미팅 갔다 오면 제가 그걸 일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빼고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꼭 체크하셔서 감정을 빼고 매일매일 일처럼 그 스케줄에 나를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혼자 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항상 상담의 횟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SP가 또 되고 그리고 PT가 되고 지금 에메랄드가 된 게 아니고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한 게 이 상담이에요. 이 상담의 횟수를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여러분들의 성장은 더 빠르실 거예요. 특히 SP를 도전하실 거잖아요. SP를 도전하실 때 많은 소비자들과 그리고 많은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면 일의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폰서님께 전화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상담을 하셔야지만이 그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를 스폰서님의 그 안목으로 또 이렇게 방향을 제가 잘 틀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스폰서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밤이고 낮이고. 왜냐하면 제가 해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스폰서님께 조금만 누구를 만나고 누구 제품을 전달하고 이래도 저는 무조건 전화를 했어요. 한 명을 만나고 오면 전화를 하고 또 그리고 누군가의 일이 잘못됐을 때도 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속상할 때도 전화를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스폰서님 정말 거기에서 좋은 기운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스스로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해내신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SP를 해본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에메랄드 도전할 때도 상담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어느 순간 제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일이 없을 때도 제가 저희 스폰서님께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 이제 저 좀 알거든요. 저희 스폰서님 여기 안 계시는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 지금 다른 전화 들어오니까 나중에 통화할게 이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파트너들에게 무조건 일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일이 없을 때 더 전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폰서님이 울산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계속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SP를 가고 제가 PT를 가고 지금의 에메랄드가 됐던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상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몇 번 하고 있는지 리더님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지 SP를 빨리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아까 그랬잖아요. 아메이 사업은 SP가 다라고 SP를 내가 완벽하게 내가 해서 그 한 번을 내가 완벽하게 해내고 나면 그걸 계속 복제해 나가는 일이거든요. SP를 한 번 하면
1000만을 한 번 하면 SP고요. 그리고 그 SP를 2번, 3번 하면 GP고 그 SP를 6번 하면 아 이제 SP의 프로가 됐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핀이 플래티늄이거든요. 그리고 그 PT를 SP를 또 3번 3개의 레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에메랄드입니다. 그리고 또 그 1000만의 레그를 또 6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만을 제대로 한번 배우고 나면 그 1000만을 내가 몇 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편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모두 SP를 해내실 거고 그럴 거라면 빨리 도전해서 또 빨리 배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SP를 해봐야지만이 그 감을 온전히 알 수 있거든요. 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SP를 가겠구나의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구간을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파트너가 생겨도 내가 그 파트너를 SP를 갈 수 있게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보석핀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리더님들 꼭 SP 도전하셔가지고 내년 회계년도에는 크게 또 성장하시는 그런 리더님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강의가 어쩌면 리더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방법적인 것보다는 항상 기본,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법적인 것보다는 이런 자세들을 갖추고 내가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그런 시간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SP가 되는데 크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도 우리 파트너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데모를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STP를 하고 그리고 초대를 하고 이 3가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일 거예요. 그냥 내가 핀을 도전한다라는 거는 STP를 적극적으로 하고 데모를 적극적으로 하고 샘플링을 적극적으로 하고 초대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핀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탱포화를 해나가느냐지 다른 방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별다른 방법 없이 이것만 하면 SP를 가면 된다고 여기서 한 분이라도 그런 용기를 가지신다면 저는 오늘 강의는 제가 성공했다고 저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강의로 이 자리에 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요 정말 욕 나옵니다. 내가 기가 얇아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지 내가 왜 이걸 사서 고생을 하느냐 내가 다시는 이걸 띄나 봐라 어떤 그런 어떤 분노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30km 넘어지면은 모든 게 정화돼요. 정말 나만의 그 심연에 빠집니다. 고요하게. 그러니까 아프다고 생각하면 더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 생각도 하고 또 우리 파트너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또 아메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모든 게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완주가 보이고 그런데 하나 느끼는 것은 달리면 길이 보인다듯이 뛰면서 힘든데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 감정 정화가 싹 됩니다.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마라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침에도 뜁니다. 아침에도 동백선을 5바퀴 뛰어갔다 오고 또 송정 뛰어갔다 오고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한 140km 뛰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효도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자식한테 효도해야 돼. 자식한테. 자식한테 효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건강한 거야. 정말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양로원에 요양원에 어디 가 있으면 5년 10년 가 있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게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한 게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했는데 어디 아프다 우리 얼마나 자녀들 걱정하겠습니까? 그 돈벌이
그래서 저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뛰는 걸 우리 자녀한테 메시지 보면서 아빠는 지금도 뛰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축의 전환. 뭐 이 책을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을 불러 모아 목재를 마련하고 인물을 부여하고 일을 분배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끝없는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오늘 제가 들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 이론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저의 실전 경험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받았고 또 이제 차후에 나오겠지만 어떤 그런 비전 보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야 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지만 정말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이 아메 사업을 경제적 자유를 갖게 해서 하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갖게 해서. 예. 그러면은 이런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정말 지옥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어쨌든 제 지금까지의 생각은 그런 마인드입니다.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하는 게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이제 저번 주에 또 리마인드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위기 코로나 위기를 잘 겪어왔잖아요. 예. 그럼 끝을 봐야 돼. 끝을. 예.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결정적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하고 안 하고 이게 기회다 하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아멘가 모든 길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신의 길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자아 성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모든 걸 다 아멘으로 다 이렇게 규정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도 직장 생활, 저도 자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멘의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우리 김면희도 저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주부에서 울산 남창에서. 그런데 아멘의 사업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어쩌면 우리 가문이 바뀌는 일. 저는 그걸 느낍니다. 가문이 한순간에 바뀌겠어요? 아니에요. 예. 그런 많은 어쩌면 한 세대의 그 노력을 통해서 올바른 자녀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게 만드는 거. 바바라 부시 여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게 부모의 의무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완성돼 가는 느낌을 제가 갖는 거죠. 그렇다 해서 완성된 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래요. 뭐 김미래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교육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한치의 어떠한 그런 이렇게 거짓이 없는 진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이야기지만 위기가 왔을 때 시험해봐야 진짜 리더의 점수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좋을 때야 얼마든지 뭐 하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소위 말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나타나지 좋을 때 절대 나타나지 않죠. 김미래가 돈 팡팡 주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땡큐 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있죠. 비관주의는 바람을 불평하고 낙관주의는 바람이 바뀌길 기대할 때 리더는 덫을 조종한다. 이게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낙관주의 뭐 나중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그렇지만 리더의 덫을 조종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목표가 올해 불가능하다면 바로 수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3가지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웰리스의 그로잉의 비전 보너스 이 세 축이 이제 2025년부터 물론 그로잉의 웰리스앱은 이제 올해 9월달 또 내년 3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웰리스 뉴트리션 웰리스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의 기반으로 깔리고 이제 비전 보너스 2025년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그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이범준 상무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리더분들 몇 분의 FC 리더들하고. 뭐 두렵네요. 정말 엄청난 보너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3년인데 그게 매년 줘질지 3년 줘질지 그렇지만 저는 매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백억의 지금 그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어쩌면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해서 여러분이 돈이 안 되고 뭐 힘들고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쩌면은 이 어쩌면 황금 같은 이 기회를 저는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웰니스의 그룹의 비전보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자, 평생 내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제품을 전달하는 차가 아니라 우리는 건강관리사. 건강을 케어준 사람. 그런데 이제 저번에 그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셨지만은 6개월 후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기의 어떤 노화 속도라든가 건강이 좋아진 게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번 내 플랫폼에 접속하면요, 저는 내가 서비스만 잘하면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도망을. 예. 그리고 그분들이 어떠한 살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의 자산소득.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는 또 우리가 뭐 온라인의 어떤 뭐 할인 판매 뭐 저도 뭐 매일 그런 어떤 메시지 이렇게 받고 저 또 우리 이제 차상무리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본사에 난리를 쳤어요. 또 FC 밑에 건의를 할 거고 그것은 끊임없이 순환 데 갑니다. 우리가 가라지 있잖아. 가라지. 착한 양은 죽은 양처럼 순하고 악한 사람은 뭐 사자처럼 용맹하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우리가 어쩌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우리 이제 수홍 부장한테 내가 부탁했지만 여러분 내 사업이거든요. 한국암의 직원 떠날 수 있어요. 예? 콜센터 직원 떠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은 암의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는 거죠. 나. 그분들이 떠나도 나는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한테 상속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암의 사업에 내 사업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다. 절대로 아웃사이드에 이 말을 듣지 말고 또 특히나 가라지 뭐 온라인 판매 할인 판매 할 수 있죠. 예, 아무리 뽑아도 가라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은 사멸한다는 거죠.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그분이 아니죠. 그 가라지는 예? 알곡이 없잖아요. 알곡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내 어떠한 믿음의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자연스러운 소비자 접촉을 통해서 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지 않는가. 예, 이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건 이제 영상을 참 보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저희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 고통은 누구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고통은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스스로 일어설 때 강해지는 거죠. 거기서 남 탓하고 환경 탓 그럼 그것은 내 사업이 아니라 봐야죠. 저희들도 초기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요, 아마 저희들이 당했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당했던 것보다 더 큰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딱 제가 마음에 차단한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왜?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할 때 스폰서 사업 안 했어요. 예, 우리가 다임도 될 때 그분이 사업을 했고 FC 될 때 그분이 다임도 됐고. 그렇지만은 사업 안 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내 사업이야. 그 믿음이 어쩌면 지금 우리를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 필립 거틀러 교수의 어떤 마켓 5.0 이번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꼭 아메이 리더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고객 여정 뭐예요? 열함에서 무덤까지. 그로잉과 앨리스 웨이라는 거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뉴트라이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얼마나 이 멋진 일입니까? 내가 관리를 잘하고 그분들의 건강 케어를 한다면은 이게 필립 커틀러 교수가 이야기했던 고객 여정입니다. 고객 여정. 커스터머 저니. 예. 이런 고객 여정.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 제공, 강화하기 위해서 인간을 모방한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게 마켓 5.0인데, 자, 이 부분이 암의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건가?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좀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전부 다 제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분이 없을 거 저는 확신해요. 예. 그런데 자 1.0에서 이제 5.0까지 지금 오고 있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인간과 기술의 융합. 그래서 이런 어떤 하이테크가 이제 이 암웨이 사업과 본격적으로 지금 조인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순간에 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암웨이 제품을 쓰게 만드는 이게 이제 우리 작년 필립 코틀러 교수가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그로잉의 엘립스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미래 학자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이미 다 봤나?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전통 세대, Y 세대 복잡하죠. 우리 김영섭 교수 있죠? 교수입니까? 이제 100세가 넘으신 분. 예? 그분 어떻습니까? 아들이 80세인가? 손자가 60세, 증손자가 40세, 고손자가 15. 이런 세대가 사는 거예요, 이런 세대. 그런데 내 고정관념 가지고 일괄되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막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얼마나 막내가 귀엽겠어요. 사진 좀 보내봐. 없다. 딱 한 번에 손가락 열해가지고. 우리는 통화가 익숙하잖아요. 통화. 딱 문자로 온 거예요. 아빠 뭔 일 없나? 우리는 굉장히 서운하죠. 그런데 그애는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통화보다는 카톡이 더 편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식들이 이놈들이 아빠가 그렇게 전화하고 저는 매일 전화하거든요. 아빠 왜 자꾸 전화하노? 그래서 세대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다양한 세대를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자 이건 우리의 비전이겠죠. 직접 판매 방식.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건강 케어 그로잉 앨리스의 가장 변화의 큰 패러다임 시프트는 암웨이 제품을 전달하고 그로잉 웰리스를 전달한 게 아니라 그로잉 웰리스를 전달하고 나서 암웨이 제품을 전달해야 된다. 이 바뀌어야 돼. 그게 가장 저는 큰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 이런 판매도 줄어들 거라 봐요. 온라인에 그분들은 건강 케어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당신 건강 검진과 우리 설문조사 해가지고 내가 케어주겠다. 그런데 그게 빠르면 4개월, 빠르면 늦게는 6개월 만에 본인의 건강이 좋아진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9월부터 우리 문은영 리더님이 또 건강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 검진 결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직접 판매 방식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갈 거고 또 하나는 가치도 전달한다. 휴머니티, 인류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우리는 옛날의 고정관념 뭐 소비자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치와 인류의 뭡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파트너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문제가 절대로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잃어봤는데 가면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예. 그런 정말 그 애틋한 그런 자존감 하나 때문에 거기서 사단이 나가지고 문제가 터지거든요. 예. 저는 초기에 그런 가슴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뭐 제가 이제 그 감사의 어떤 내용도 적었지만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감사를 하려고 억지로 노력할 때 그 문제가 극복되더라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잘나 내가 아니야. 이거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지 몰라요. 내 자신을 자꾸 돌이킬 때 또 내가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문제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저는 암웨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이런 부분을 이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류애. 그리고 항상 소통의 전문가 돼야 돼요. 소통. 저 좀 소통 잘하세요? 우리가 소통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특히나 경상도 남자 됐나? 왜 말을 안 하노? 할 말이 없지. 얼마나 우리 소통에 서투릅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이었잖아요. 전화는 간단히 할 말만. 이게 딱 고정관념으로 돼 있어요.
말 많은 것은 막 좀 말 많은 사람은 간첩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너무 익숙한 세대인 거죠. 특히나 경상도 남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전 요즘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 남자가 참 부러워요. 서울 남자들 말 잘하거든요. 막 미절거든 막. 이게 좀 환경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통의 전문가예요. 대화 한 번 했잖아. 대놓고 화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죠? 예, 끊임없이 소통은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예. 뭐 제가 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네, 김민희는. 문제가 되니까 그걸 고치려고 엄청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면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도 그렇게 온 겁니다. 자, 5세대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 마케팅에 어떤 이렇게 옮겨야 되고 또 하이테크, 하이터치 이런 부분들 여성의 능력. 우리 이제 오늘 또 우리 본사하고 이렇게 잠깐 미팅을 했지만 앞으로 여성을 무시해 가지고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리더분들을 항상 이렇게 존중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로잉의 앨리스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건가. 그래서 고객을 만들고 소통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익히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자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이건 단톡에 올려놓겠습니다. 파일을 이거 전부 다 제가 독수리 타포로 다 쓴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이해해 주세요. 정성을 저의 정성을. 이게 피를 겉으로 한번 강의 듣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암의 사업하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더라니까요. 반드시. 막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고객 여정 5단계 어떻게 평생 고객을 만들 건가. 그러면 인지하시고 호소하시고 질문하시고 행동하시고 옹호하고 일회를 가져라. 이런 어떤 내용이 쭉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산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회사의 물리적 자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산은 아메이 사업을 향한 우리의 애정이며 고객 및 파트너들의 애정 또한 자산이다. 어떤 거예요? I love 아메이. 방금 랩스 뭐 저도 뭐 히알루론산 바르고 막 엄청 쓰잖아요. 아메이 제품을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아침에 뉴트라이트 뭐 아니 뉴트가 아니죠? 뭐 바디키 쫙 타먹으면서 정말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이 됐든 제품에 대한 애정 그리고 고객 및 파트너에 대한 애정.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하지만은 정말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좀 그랬다 해서 내 원칙을 무시해서 불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내 어떤 관계를 원활히 끌어가는 게 우리가 소통이겠죠. 자, 우리의 지적 자산 또는 지적 자산의 질 그리고 브랜드도 자산이 된다. 지적 자산의 질. 그냥 내가 아메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로잉의 웰리스 앱이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지 않는가. 아메이 사업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울림이 있어야 된다. 이 리치 창업자님 하신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아메이를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나에게 뭔가 모를 그런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네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즈니스는 타이밍이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런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는 타이밍. 사업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이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건가? 내일 결정적으로 시험이 있어. 운전면허 시험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지죠. 저도 떨어진 적 있거든요. 야, 운전면허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공부 안 했잖아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이론 시험에.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제가 들으신 이야기는 비즈니스. 아메이 사업은 그죠? 타이밍이나 타이밍. 방금 말했지만 그런 어떤 비전 보너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줘지는가. 그래서 자
이건 한국암의 어젠다면 어젠다. 올 1월 내년 올 12월에서 내년 1월 되면요 이미 전부 다 이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꼭 이거 확정돼야만 구체적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빨리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 4월 되면 이미 이제 서울시에 공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가 수백억이 지금 적립이 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내가 알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자, 지금 돈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어떻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2억 정도 됩니다. 이건 공식 통계예요, 통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겠죠. 나는 2억 안 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는 2억이 넘을 수도 있고 평균값이에요, 평균. 이건 공식적인 컨설팅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에메랄드의 40% Q12 두 개 이상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7,800 파운더스 세 그룹의 파운더스 레가 세 개인 사람은 9,300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전 보너스는 여기에 내가 그죠?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테이블이. 그 저는 이제 이 우리가 이제 FCA가 14개고 14개 Q12. 근데 왜 한두 개를 Q12 뭐 합니까?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스폰서하고 적어도 다임리님하고 2028년까지라도 쭉 짜보세요. GAR 점수, FA 점수 해가지고 내가 레그별로 얼마 나오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특히나 우리 남성 리더분들이 뭔가 심장이 뛰어야 돼요. 돈, 보너스, 야 너무 복잡해. 아유 나 몰라. 어떻게 내게 되겠어요? 사업인데. 사업이라면 명확하게 플랜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GAR, FA 보너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분도 좀 굉장히 많죠. 특히나 우리 여성 리더분들. 지금 SP 플래팀이 아닌 리더분들은 거의 지금 저기 뭔 소리지? 네. 그래서 자, 코아 보너스 0.25 보너스, 그건 에메랄드 보너스죠. FQ, PQ 보너스, FA 성장 보너스, FA 보너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장에 2024년부터 이거 대란 소리 아니에요. 2024, 2025, 2026, 2027 단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와의 약속. 예. 자, 왜 웃으세요? 예? 예? 12주 전에.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나와 약속해가지고 나 김창흠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2주 전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남창 집에 안 들어갔어요. 11시 반에 와가지고 차에서 테이프 듣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보너스 MJ 그랜드를 받았던 실제 내용이에요. 그 저희들이 그해 5억 6천을 일시불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면 안 되지. 하루에 한 사람의 아미를 이야기한다. 네. FA 16점, 연말 보너스, 매도, 그리고 꿈, 뭔지. 이걸 내 출근할 때 저 직장 다니면서, 직장 아니라 제 사업하면서 했어요. 내 현관문에, 화장실에, 거실에, 내 침대 옆에 다 때려 붙였어요. 그때가 40대 초반입니다. 할 수 있죠? 야, 저 되겠나?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떼서 버리지 않았어요. 성취하고 그 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없다. 드림보드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동기를 줍니까? 어쩌면 드림보드가 나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저 되겠나? 람보기니 세계 일주, 부모님 모시고 세계 전 세계 여행 되겠나? 어쩌면 희망을 갖고 작성했는데 나중에는 좌절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방법이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엄마 갑자기 왜 또 세미나 갔다 왔구나. 옆에 있는 분은 또 저게 뭐고죠? 그렇지만 이 보너스를 받았을 때
정말 여러분을 인정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걸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 방법으로 FCA까지 왔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으면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속 달성 보너스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런 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플래티늄, 파운드, 다이아몬드가 연말 보너스 얼마인지 이거 전부 다 단계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커피 하는 사들고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EDC에서 FCA, 파운드스, 크라운, 엠버스까지. 파운드, 크라운, 엠버스, FC, 크라운. 이 보너스 마드에 어떻습니까? 거의 1억 7천이 돼요. 1억 7천. 여기 분명히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2028 FC 한번 도전해보자.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 보너스가 올라간다니까요. 몇 배가 될지는 몰라.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이거 굉장히 복잡해. 뭘 이렇게 하면 보너스가 많어. 그러면은 남편분에게 계산을 맡기세요. 아니면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둘 중에 한 분은 이해를 해야 돼. 김민혜도 이거 몰라요. 복잡해. 그렇지만 저는 명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정도 받을까? 전부 다 2028년까지 제가 다 계산했어요. 우리가 그 보너스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수십억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내 삶의 마지막 미션이구나. 이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받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또 그런 어떤 보상을 받는 길이 아닌가. FA 보너스, FA 성장 보너스. 여러분들이 자 적어도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2028년까지 내가 다이아몬드 이상 한번 가보겠다 하면 이런 GR 점수, FA 점수를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돼. 이게 파운드스 플래티늄 1점, 에메랄드 1.5점, 다이아몬드 3점, 파운드 다이아몬드 6점. 이걸 레그별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잔머리 굴리지 마라.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도와줘. 그럼 한 레그에 파운드스 비트가 한 조 나와가지고 1점이 아니라 3점도 될 수 있다. 3점. 그 점수는요 연말에 나에게 억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돈 어떤 그런 보너스 그런 금액이 아니라 이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런 GR 점수는 핀에 대한 점수, 핀에 대한 점수. 이 FA 점수는 보너스에 대한 점, 보너스.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FA 성장 보너스는 자 4레그 파운드 비트에 이렇게 상승하면요 400%, 뭐 8레그는 8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리더십과 그죠? 뭐 지혜 이렇게 뭐 리더십 보너스, 후원 수당, 루비 보너스. 그러니까 매달 받는 월간 보너스에 총 합의 이 퍼센트 곱한 거예요. 그럼 이 보너스가 어쩌면은 내가 매달 한 1,000만을 받는다 하면 연말에 이 되면은 이제 1억 2천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자 이분은 뭐 거기에 600%인 6천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게 끝이 아니죠. 또 FA 성장 보너스, FA 보너스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 보너스가 조집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저희가 주장한 것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이 됐을 때는 이런 보너스를 전부 합쳐서 연말에 2억 이상은 돼야 동결된다. 확정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제 주장은 그래요. 그럼 여러분 2028년까지 지금 본사는 다이아몬드 이상, 물론 PT, 파운드 PT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건 비전 보너스예요. 비전 보너스. 기존에 있는 보너스 플러스 추가 보너스입니다. 그게 몇 프로 될지는 몰라요. 성장에 따라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가 된다 하면은 2028년까지 내가 일시불로 거의 한 2억 이상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저희들도 2000년대 그 보너스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3년 후에 2003년에는 그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어쩌면 경제적인 그런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이런 카이로스 시간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라. 이 카이로스 뭐예요? 신이 부여한 시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여러분은 죽지 않으면 99세까지 살죠. 빨리 안 죽어. 그렇지만 어쩌면 적어도
이런 비전 보너스가 준비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신이 부여한 이 카이도 시간을 저는 여러분 걸로 잡았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어떤 그 의무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A70냐 우리의 여정. 여러분들이 이 보너스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100조 플러스를 모시고 라스베가스 가는 게 제 또 목표고 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유자격 사파이어 트리 또는 유자격 다이아몬드 트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A70을 가고자 하는 이 플랜을 언제 준비했다? 송정을 뛰면서 동백선을 돌면서 꾸준히 생각.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슴에 그런 희망을 집어넣을 건가?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저는 믿습니다. 이 비전 보너스를 도전할 거라는 것을. 분명한 사실은 내년에 이게 발표되는 순간에 또다시 아메이가 점핑을 할 거예요. 2028년까지 저는 2조 갈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안 받아도 누군가는 이 보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도 여러분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꼭 이 보너스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